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김영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희대와 중앙대의 24강전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특히 경희대는 정기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하면서 가장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죠. 네, 9회대회 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그 우승팀을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이제 서울대학교에게 지기는 했지만 네. 굉장한 돌풍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대 역시 4강 진출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아주 강팀들의 대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대회 개요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세실업에서 후원하고 한국대학과 바둑TV에서 주최하며 대학바둑연맹에서 주관하는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입니다. 전국 대학교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우승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국 규정은 1국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적용이 되고요. 2국은 3대3 페어 대국. 역시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1국과 2국이 서로 1승씩 가져가면은 상국에서는 각자 3명씩, 한 팀에서 3명씩 나와서 3대3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 대학동문전부터 처음 시도되는 대국인데요. 각 대국당 10분 10초 피셔 방식이 적용됩니다. 네,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24강전 레이스가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돌풍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동국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와 중앙대의 24강전 승리하는 팀은 한양대와 맞붙게 됩니다. 네, 이번 경기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대진표를 미리 봤더니 네. 낯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아, 네. 저하고 같이 연구생을 하던 선수도 있고.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데 네. 한 2, 30년 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예전에 저랑 같이 연구생 생활을 했던 그 선수가 어느 정도 두는지 그것도 주목됩니다. 네, 특히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1국에서 기선을 제압할 팀은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 경희대와 중앙대 24강전 제1국을 시작합니다. 네, 양팀 짱짱한 선수들이 초반전부터 출전하는데요. 윤동환 선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죠. 네, 의학과 88학번. 네, 경희대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중앙대의 김경환 선수인데요. 바둑계에서는 꽤 유명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광고 홍보학과 94학번인데 네. 바둑TV에서도 수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국물가정보, 바둑리그의 한국물가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는 제1국인데요.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초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릴레이 대국은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어떤 선수가 더 멋진 포석 감각을 보여줄지. 첫 수는 화점에 놓여졌습니다. 중앙대 흑번인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첫 대회부터 출전을 하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사실 그 명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성적은 올리지 못해서 특히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요. 8강, 4강까지는 자주 이렇게 이름을 내미는데 네. 우승, 준우승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한 고비만 더 넘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는 제7회 대회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강해지면서 급기야 정기대회에는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경희대학교에 프로기사가 한 분 찾아오더라고요. 아, 네. 같이, 김찬우 예, 프로자. 같이 검토도 하고 네. 평상시 이렇게 프로기사들하고 잦은 교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력 향상에는 조금이라도 다른 팀들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찬우 프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경희대 선수들이고요. 아, 지금 협공인 듯 다가섬인 듯 약간 애매한 간격으로 두었는데요. 애매모호하죠. 또 많이 두어지는 수기도 해요. 예. 보통은 이제 협공하려면은 네. 한 칸 더 바짝 다가서는 수를 많이 두고요. 요즘에 등장한 수인데 예전에는 잘 두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이 수는 이제 협공하려면 한 칸 더 바짝 다가서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제 기억에 이 수를 가장 먼저 뒀던 기사는 유창혁 구단으로 아, 기억이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 약 한 4, 5년 전쯤에 처음에 이 수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벌림이냐 협공이냐. 네, 아주 애매한 수인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 프로 기사들이 쓰는 수를 들고 나왔다는 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 칸 벌릴 수도 있겠고요. 네. 이쪽을 두고 입구자 할 때 이렇게 두 칸 두는 바둑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두려는 아, 듯한데요. 이건 낮게 갔네요. 아, 네. 입구자 하겠고요. 낮게 갔다는 것은 여길 벌리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김경환 선수를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더 긴장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해설을 한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를. 김경환 선수도 대학 동문전에서는 꽤 자주 등장하는 선수인데요. 항상 대국을 할 때마다 좋은 감각, 멋진 포석을 보여줍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50수까지는 자기가 생각해도 잘 두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했는데요. 그런 선수는 릴레이 대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그렇죠. 예. 일장으로. 예. 네. 근데 좀 엄살이 섞인 것 같은 게 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직장인 바둑 대회에서 한국 물가정보팀으로 나왔는데 우승을 했어요. 네. 아주 잘 두는 선수들을 많이 이기면서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아, 오늘 승부 일장들의 대결부터 정말 박빙의 대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의 대국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자하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조금 안전하게 둔다면 입군자를 할 수도 있지만 손을 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네. 3-3을 판다든가 이쪽 젖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날일자까지 했네요. 날일자 한 수는 어떤가요? 받아주면은 이제 이걸 미는 것까지 하고 선수를 뽑겠다는 얘기인지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인지. 근데 저 같으면 손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변 쪽도 좋아 보이는데. 이쪽이요. 네. 예. 상변도 좋고 좌상기 침투도 좋고 네. 이쪽 막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쪽도 대세점이고. 자, 어디로 갈까요? 시간도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이제 대학 동문전에 몇 번이라도 참여를 했던 선수들은 이 시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초반에 나온 선수들은 확실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지금 붙인 것도 예사롭지 않은 수법이죠. 네. 깜짝 놀랐는데요. 젖히면은 2단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다음 단수 치면 늘어서 이쪽으로 있더라도 이쪽도 흙이 좋고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쪽 몰고 잡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축으로 잡으면 역시 100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100은 아래쪽으로 젖히는 것보다는 위로 젖힌다거나 또는 위로 늘거나 아래로 느는 것도 물론 있는데 조금은 싱거운 느낌이 있죠. 네. 알쏭달쏭한 응스타즌이 등장을 해서 윤동환 선수도 처음으로 생각을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밑으로. 젖혔어요. 네.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축이 불리한데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자, 여기서의 응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수 치고
잡고 단수 치고 이렇게 막으면은 끊어서 두는 수법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가능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꽉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백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하나 젖히고 넣을 때 붙여서 붙이고 뭐 넣는다던가 하면 또 이어서 두터움을 택하는 예, 거군요. 중앙을 두텁게.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텁게 쌓아도 백이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공격해 가면은 여기나 이렇게 공격해 가면은 별 재미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경환 선수는 네, 이게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막으면 끊어가겠다는 네. 뜻이죠. 백은 뭐 막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때 끊겠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단수 치고 잡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있고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여기를 늘게 되면 백이 두 움직일 점이 수가 없어요. 잡혔나요? 예, 빈축으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요. 아. 도망갈 수가 없죠. 네. 절묘하게. 예. 무협지용으로 천라지망에 갇혀버렸습니다. 네. 갈 곳이 없군요. 자, 그렇다면은 백은 이제 따내야 되나요? 따내거나 또는 여기를 미리 다 단수를 몰아서 이렇게까지 늘고 막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잡을 때 단수 한 방. 그리고 나서 잡는 것. 네. 이렇게 되면 백도 부분적으로 뭐 실리는 조금 손해봤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사석 작전의 의미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끊겨져 있는 그 101점을 살리려는 발상은 해선 안 되겠군요. 예, 여기를 움직이는 거는 좀 무리예요. 누가 보더라도. 네.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있거나 늘거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조금은 무리한 싸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윤동환 선수가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 수도 그렇게 있어요. 패를 노리면서요. 이 패를 지금은 가능한 게 네. 원래 초반에는 패감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초반 무패라고 근데 하죠. 지금은 여기가 패감이에요. 여기를 연타를 하면은 좌악을 전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근데 있기 전에 일단 나가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있느냐, 나가고 있느냐. 근데 그냥 이을 수도 있는 게 단수 몰고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요석이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복잡한데요. 네, 지금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김경환 선수입니다. 김경환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도왔고 지금 한 기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근 40년 됐거든요. 네. 한 35년 이상 됐을 텐데 예전에 포석이나 정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알아요. 네.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보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 거는 조금 정보가 부족해요. 이런 입구자 같은 거. 네, 그냥 그냥 꽉 받았죠. 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이 후속 수단이 있느냐. 아마도 이거 치고 나오는 걸 생각을 할 텐데 네. 뭐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바둑이 아주 어려워지겠죠. 이동희 선수와 장진호 선수는 더 긴장을 해야 될 듯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거길 그냥. 두나요? 근데 그거는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선수인데요. 일단 흙은 아마 여길 넣을 거예요. 그럼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면은 그럼 다음에 두 점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잡히거든요. 네.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윤동환 선수가 어떤 의미로 지금 3-3을 입구자라고 3-3을 뒀는지. 네.
네, 확실하게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흑은 여기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더라도 이거를 설마 2점을 버립니까? 백이? 너무 요소가 아닙니까? 네. 쉽게 못 버리는 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가놓고 예를 들어서 한 칸 띄고 이으면은 한 방에 해결이 안 됩니다. 2점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빵 빵 따내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김경환 선수는 이 2점만 잡으면 된다 그 생각인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잡았을 때 그래도 살 수는 있거든요, 백도. 아, 백도 변신할 수가 있군요. 빵따냄하고 우상기를 살게 되면은 이건 과연 흙이 잘 됐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백도 확실하게 살기 때문에 이건 한 칸 띄면은 아, 먼저 흑 한 점을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 있네요. 나가놓고 한 칸 뛸 때 그때 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네, 네. 여기선 역시 백이 맛 좋게 한 점을 따냈습니다. 예,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이은수로 인해 102점, 103점이죠.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중앙 빵 따냄이 워낙 시원하기 때문에 네. 지금 김경환 선수 바로 뒷목 잡지 않습니까? 아, 약간 후회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먼저 나갈 걸. 그리고 저 빵 따냄이 놓여지니까 그 좌측 좌변 쪽에 백의 세력과 아주 어우러졌어요. 지금 너무 좋아졌죠. 네. 백은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바둑은. 물론 바둑이 좋은지 나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걱정거리는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윤동환 선수 시간을 살피고 있는데요. 네, 윤동환 선수도 실력이 세지만 또 이동희 선수, 이창로 선수는 경희대 최고 에이스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오히려 좀 많이 두지 않고 뒷선수에게 넘기려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얼핏 봤는데 이 오더를 볼 때, 대진표 볼 때 네, 이창로 선수가 이영로 맞습니다. 프로기사 네, 동생. 예, 네, 형제죠. 예. 네. 그리고 실력도 거의 프로에 가까운 수준이니까요. 아이고, 뭐 핏줄이 어디 가나요? 사실 경희대가 정기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했던 그 가장 주역 중에 이창로 선수의 공이 제일 컸어요. 아, 윤동환 선수 안 두는데요. 여기서 멈추나요? 그래도 시간이 꽤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요, 백이 생각할 큰 이유는 없어요. 막으면은 다음에 여기 두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큰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보류하고 지금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붙이고 공격하는 정도?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을 저라면 빼고. 이쪽 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라면은 윤동환 선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잘 둔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아하니 김경환 선수의 실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두지 않으려는 작전인 듯해요. 이거는 이제 안 둘 것 같아요. 지금 바둑통에서 손을 뗐어요. 지금 명상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경환 선수는 좀 답답하겠어요. 김경환 선수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뭐 뒷선수가 오겠지만 여기 이은 건 확실히 네, 좀 아쉽네요. 무조건 나갔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빵따냄 준 거는 흑의 입장에서 너무 아파 보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뒀다라고 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작전입니다. 뭐 대학 동문전은 전략 싸움이니까요. 경희대의 작전이 또 어떻게 통할지 지켜봐야겠죠. 모르면 손 빼라 있잖아요, 바둑격언에. 모르면 안 돌아.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중앙대 입장에서는 시간의 그렇죠, 유리함이 예. 생겨요. 1분 전입니다. 지금 시간표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5분 타임아웃제가 어떻게 보면은 38분이라고 치고요. 네. 38분이 어떻게 보면은 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35분을 넘기면 페널티를 그렇죠. 당하기 1분에 때문에 1분에 5집씩 없어지죠. 치명타예요. 네, 경희대학교 작전 들어갔습니다. 30초 전입니다. 아, 이제 30초밖에 초반전 남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중앙대 장진호, 황인욱 선수도 최강의 에이스들이거든요. 자, 과연 이 작전이 통할런지.
네, 그럼 여기까지의 10, 형세만을 봤을 때는 9, 만만치 않다. 8, 잘 네. 어울렸다 이렇게 7,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6, 윤동환 네. 선수는 오, 이제 명상의 시간이고 4, 김경환 선수도 3, 뒤로 누웠어요. 네, 상대의 작전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초반전은 서로 만만치 않은 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 중반전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